좋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30분 안에 4시간 분량을 핵심만 꽂아서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앞에 본격적 나눔에서 좀 말씀드렸어요.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투자를 하시라 그게 아닙니다. 그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투자하시라고 이 책을 선택드린 게 아니에요. 이 책을 보고 와, 난 저렇게까지 공부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장 투자를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준비 없이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그거를 느끼시라고 이 책을 선택한 겁니다. 요즘 워낙 다들 뭐 투자해갖고 나는 뭐 30% 얻었어, 뭐 몇십 프로 나왔어, 뭐 어떤 게는 뭐 요즘 이제 계좌를 좀 까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막 40% 50% 막 났어 막 이렇게 해갖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막 보여주고 그러니까 다들 혹하는 거죠. 와 1000만원 넣으면 50%면 500만원 뭐 야 몇 달 만에 대단하다 막 이러고 이제 시작하시거든요. 천만에요. 저는 그게 아니라 몇 년치를 까셔야지 계좌 주식을 몇 년치를 이렇게 보고 얘기를 드려야 해야지. 안 하고 그리고 다른 계좌 마이너스 있는 건 안 까시고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사실 때가 아니고 지금은 잠깐 좀 뭐 해야 되냐면 나가야 될 시기예요. 잠깐 그래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지금도 뭐 그렇게 매력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을 한 번도 해보시지 않으면 주식 투자에 막바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최소 1년간은 연습하셔야 된다. 1년간 연습하면 좋은 거 다 지나가잖아요. 아닙니다. 아직 우리 남은 인생에 두세 번은 더 이런 장이 와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몇 년 안에 그런 기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지. 지금은 막 해가지고 막 그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투자해야 된다라고 설명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때입니다. 주식시장에 그런 격언이 있어요. 좋은 뉴스가 엄청 많이 난다. 그럼 뭐다? 더 이상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을 거다. 그래서 매도를 해요. 아는 분들. 뭐 당연한 거죠. 지금보다 더 뛰느냐 마느냐는 건데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안 뛴다 이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 적어도 최인식 박사님의 10분의 1이라도 공부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희 다산나비에서는 지금 경제신문 읽기를 하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꾸준히 하나씩 올리시고 자기가 올리신 걸 스크랩하시고 제일 좋은 건 두 가지 방법이죠. 좀 더 좋은 기사가 나오면 그거 하나를 계속 스크랩하는 하나가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자기가 스크랩한 걸 두 가지를 이렇게 놓고 오시면 좋겠죠. 뭐 최 박사님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뭐 책 읽는 기계라고 정보 읽는 기계라고 미래학자의 숙명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루에 뭐 2시간씩 뭐 신문 안 보시잖아요. 그렇죠. 신문 몇십 개를 저처럼 보시지도 않잖아요. 뭐 최소한 신문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신문을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나보다 논리가 있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여서 그 사람 의견을 받아들여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투자해서 한 번은 벌 수 있어도 9번은 잃을 가능성이 큰 거죠. 투자할 때 적어도 10번 중에 6번은 똑같은 비율로 만약 1대1로 비율로 똑같은 비율로 항상 투자를 하고 손절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10번 중에 6번을 내가 수익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투자를 성급하게 하시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대신 저는 뭐 하냐면 공부해라. 공부한 만큼 수익이 난다. 근데 이게 웬만큼 공부해도 수익이 안 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떤 곡선을 그리냐면 이렇게 지수 곡선을 그려요. 내가 공부를 이게 이렇게 안 올라가죠. 거의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근데 하향을 보면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공부한 시간은 정말 이렇게 많은데
공부하는 시간, 죄송합니다. 공부하는 시간은 엄청 많은데, 오히려 수익은 떨어지는 날이 와요. 예.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거죠. 그걸 견디고,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여기서 수익이 나기 시작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러다가 폭발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 투자의 습관은 뭐다? 공부하는 습관이라는 겁니다. 공부하는 습관.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인 거죠. 이걸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목표를 어떻게 두고 하는 방법은 어떻게 가는가? 단계별로 목표를 두면 단계별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셔야 되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잖아. 첫 번째 단계, 신문 읽는 거다. 신문. 근데 그냥 신문이 아니라 경제신문을 읽는 거다. 제일 좋은 건 경제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계속 읽는 거예요. 그리고 스크랩 하나씩 하시는 거다. 매주. 그러면 1년 되면 52개는 스크랩 할 거 아니에요? 중요하다고 보는 것들, 자신이. 자기 수준인 만큼만 보여요. 투자도 자기 수준만큼만 수익이 나요, 항상. 내 수준은 아래인데, 투자해서 뭐 몇십 배 놀겠다. 아니, 한번 할 수 있죠. 그쵸? 우리가 뭐예요? 예? 그 배팅하는 기계, 이거 뭐라고 그래요? 빠찡코잖아요. 한 번은 맞을 수 있죠. 근데 맞으면 저주가 된다니까, 이게. 못 벗어나요, 한 번 맞으면. 누군가 추천했는데, 한 100만원 사봐. 100만원 샀는데, 그게 한두 달 만에 50%를 가버렸어요. 그럼, 와, 대단하다. 사람들 칭찬하고 막 박수 치죠. 그게 저주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몰라요. 공부를 안 하고 얻었다? 저는 100%는 없으니까. 80, 90%는 저주가 될 가능성이 커요. 왜? 우리가 복권 사는 거랑 비슷하니까. 복권 맞아서 행복하게 결말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통계가 나오니까. 똑같은 거예요. 어떤 걸 남의 말에서 들어서 투자했는데 그걸 많이 먹었어요. 그럼 많이 먹을수록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한 게 없는데 벌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노력하는 과정,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그거를 그 다음에 얻어야 될지,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부자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그냥 물려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평생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그것도 평생 잘 나눠 사용하면 되는데 대부분 잘못 투자해서 한 방에 날아가죠. 그런 이유는 뭐냐면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공부가 성과가 안 나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했는데도 투자 성과가 안 날 때가 많아요. 좀 된다 싶어갖고 하다가 한 번에 이렇게 코로나 같은 게 오면 막 나가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관리할 능력이에요. 그때 피하냐? 대부분 피할 수 없어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피할 자신.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확실하고 그 회사가 정말 가치가 높은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가치로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 확신이 없이 남들이 얘기했는데 막 반토막 나고 마이너스 20 남은 게 80 마이너스 80% 이렇게까지 갔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다. 그리고 투자를 연습해야 될 때다. 연습은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좋냐? 1년 정도는 최소한 하시라. 나는 1년도 연습 안 하시고 몇백만 원씩 가서 쳐봐 안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저랑은 얘기하기 어려운 거죠.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촬영 다음에 종목은 말씀드릴게요. 촬영할 때 들어가면 안 되니까. 네, 종목 추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해갖고 또 손실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간 투자할 거. 그러니까 내가 10년, 20년 그냥 묻어놓고 갈 때 어떤 걸 사서 이렇게 묻어놓으면 좋은지는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시간의 레버리지를 시간을 이용해서 시간이 돈을 벌어주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해 돈이 돈을 버는 건데, 이게 자본주의는 금융의 꽃이라고 했어요. 결국 시간을 들여서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돈을 벌려고 시간을 들이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다른 사람 직장에 가서 일하기도 하고 제가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돈을 막 벌면 좋은데 노동의 한계가 점점 오는 거죠. 왜? 자동화가 더 되고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노동에서 벌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기술로 넘어가거나 저처럼 그걸 열심히 배우거나 아니면 투자를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살아남는 길은.
둘 중에 하나죠. 기술 그렇게 변화하는 쪽으로 트렌드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벌어야 되는데 그 트렌드 따라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일하고 있는 동안 뭘 하냐면 이것들을 조금씩 배워가야 돼요. 학습해야 돼야죠. 반드시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는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바닥 고점을 잡으라. 고점을 보라.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장기 투자는 뭐냐?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어떤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내는 게 맞아요. 회사가. 그냥 한꺼번에 죽고 상패돼 있고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신고가를 내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서 상패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점을 바라보면서 많이 떨어지면 그 종목이 좋고 또는 그 나라가 좋고 인덱스 펀드를 한다면 그 지수가 좋고 그 나라가 좋다면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오르기 때문에 여기서 사가는 거죠. 고점을 보고. 왜? 저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이건 장기 투자에 대한 얘기예요.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 알고 사셔야 돼요. 바닥을 보지 말았다고 고점이 높으니까 무조건 산다. 천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코로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을에 다시 한 번 더 고비가 와요. 반드시. 반드시 옵니다. 팬데믹이. 어딜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패턴대로 오냐 안 오냐 말이 많은데 브라질 보세요. 브라질. 이따가 끝나고 나면 제가 조금 더 있는 시간이 되면 코로나 그 도표나 여러 가지 보여드릴 거예요. 사이트도 알려드리고. 브라질이 지금 확진자 2등이에요. 우리랑 반대편에 있잖아요. 지구 반대편. 거기는 여름이 아니라 여름에 지나서 겨울로 들어가기는 시간인데 겨울로 들어갈 때 그렇게 폭발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거를 대응을 잘한다고 했을 때 그걸 잘한다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죠. 잘한다고 해도 어떡하냐? 한 번 더 고비 올 수밖에 없다. 이게 주식시장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유심히 추적하고 관찰해야 되는 거죠. 왜? 이 코로나가 핵심 원인이었기 때문에. 자산시장과 실물시장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전에는 실물시장에만 타격이 한번 오거나 2008년처럼.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 우리가 2008년에는 이제 기업들이 도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실물만 타격 입은 게 아니라 전반적인 다른 심리도 타격을 전부 봉쇄를 일단 해버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다른 측면이고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투자를 서두르시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더 간다고 하더라. 뭐 우리나라는 2,500, 3,000도 간다고 하더라. 그리고 뭐 나스닥은 최고점을 11,000을 보였는데 더 많이 올라갈 거야. 그렇죠. 시간상으로 보면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항상 신고가를 내왔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언제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점보다는 고점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건 장기 투자. 장기 투자라는 거는 3년에서 5년 이상. 최 소장님이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건 5년 이상 투자했을 때 수익이 난다는 가정으로 해서 이 시나리오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5년 이상 갖고 있지 못할 돈을 넣으면 어떡한다? 아까 똑같은 현상이 들어요. 내가 꼭 돈이 필요할 때 보면 뭐냐면 돈이 필요할 때 주식은 마이너스 계좌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심리적으로. 이상해요. 저도 보면 돈이 꼭 필요할 때 마이너스가 많이 돼요. 수익이 막 플러스 몇십 프로 됐을 때 돈이 필요하면 그거라도 좀 빼갖고 쓸 수 있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빚을 내면 빚도 더 갚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된 상태에서 빼게 되죠. 그러면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신호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했어요. 신호 어떻게 근데 신호에 대한 정의가 중요해요. 신호를 알려고 하면 뭐냐면 자기 시나리오가 있어서 그 시나리오에 맞는 가장 핵심 원동력, 핵심적인 가장 큰 힘이 무엇이냐를 보았을 때 그거 신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이벤트랑 신호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연준에서 발표하는 게 중요한 이벤트죠. 그러나 그거는 신호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대선 정말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투자시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거시경제에 힘을 미친다고만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지표가 좋게 계속 발표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이제 봉쇄된 걸 풀고 어느 정도 왔으니까 여름에는 좀 가라앉아야 되는데 지금 가라앉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는 좋게 날 겁니다. 왜? 3분기는 그러니까. 그러나 코로나가 재확산되면 그 다음에는 다 좋은데 지표가 나쁘게 나오고 거꾸로 역전돼서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 단계로 얘기하면 2단기 중반이나 후반이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단계 가면 다시 나오는데 이게 어제 책에서 얘기한 4단계 그래프 아니겠어요? 2008년 가장 모델로 최근 걸 다른 거 다 뭐 상승기를 빼고 가장 6차 상승기가 가장 비슷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가 아니라 이 시나리오가 맞다가 아니라 이런 그림 패턴이 맞다가 아니라 기준을 삼고 우리가 뭘 판단할 때 어림셈을 하는 거는 뭐냐면 기준을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기준이 필요하죠. 우리 사람은 시간의 상대적인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상대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걸 판단하려면 기준이 필요해요. 그럼 이런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의사 결정을 하려면 어느 단계에 왔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최소장님 시나리오가 맞는 게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래학은 그래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시나리오별로. 근데 2차 중반이나 하반기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전부 이제 지표는 좋아지고 근데 실물은 나빠지고 있잖아요. 이게 근데 코로나가 역전되면 뭐예요? 실물은 좋아졌다가 3분기에 지표는 또 나빠지고 이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런 박스권장이 올 가능성이 크죠. 근데 중요한 건 코로나가 세게 오면 이게 다시 이렇게도 온다. 여기까지. 이게 안 좋은 시나리오죠. 여기까지 빠질 수도 이렇게 꼭 반대 조금만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까지 빠져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100%라고 했을 때 50%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지금 현 상태에서. 그래서 유다와 뭐 다른 거 1대1 하거나 다른 거 선배수 상품 했을 때 50% 막 난 이유가 여기서 저점에서 산 게 아니고 한 이쯤에서 산 거예요. 근데 3배수 상품을 사다 보니까 이게 한 50% 수익이 난 거죠. 저도 54% 수익을 보고 팔았으니까. 예. 안 놀라시죠? 네. 그 까이고 50%야. 맞아요. 이 대세상승기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 100%가 떨어지는 거죠. 다시 떨어지면 50% 올랐다 떨어지면 처음에 맞는 거랑 동일하게 맞을 수 있어요. 이 가능성이에요. 이게 안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냥.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맞추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분기될 때 어떤 신호를 보아야 되느냐 할 때 이게 신호예요. 시나리오에 따라서 좋은 시나리오, 중간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럼 어떤 신호를 포착해야 되느냐? 이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 신호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이게 신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호라는 걸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쉽게 판단해서 제가 그랬죠. 어떤 걸 자산을 매입하거나 어떤 걸 살 때 우리가 물건 살 때도 다 가격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할 때는 또는 집은 뭐 덩치가 크고 돈을 많이 투자하니까 비교를 합니다만 주식 투자할 때는 생각도 안 하고 덜컥 산단 말이에요. 싸다고. 천만에요. 그렇게 하면 낭패 봅니다. 누가 좋은 거래? 그러면서 사라 그러면 자기보다 논리가 센 사람은 10%만 세도 센 거잖아요. 그렇죠. 논리가 10%만 세도 논리에 압도당하면 그럴 것 같거든요. 천만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투자 잘하는 워런 버핏도 요번에 손절했어요. 대표적인 투자자, 세계 최고의 투자자도 항공주 샀다가 다시 팔았단 말이에요. 또 뭐 하다가 다시 지금 자기 자사주 사고 막 이러고 있다고요. 왜 그렇겠어요? 그런 분들도 예측 못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쉽게 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이런 귀찮고 복잡한 일이에요. 그래서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미래학을 공부하면 다 투자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하는데 왜 많이 못해요? 하고 싶은데 귀찮은 일이거든요. 이게 신문을 하루에 20종 이상씩 여러분 읽으세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또는 최 박사님 4시간도 읽으시는데 그렇게 잘 빠르게 읽고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알면서 캐치하면서 읽는 분이 4시간 읽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럼 아무것도 모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잖아요. 그런데 2시간도 안 읽는데 그거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하다. 또 하나는 이 심리가 중요한데 이거는 자기가 오랫동안 연습해 보셔야 자기를 압니다.
절제하십시오, 욕심을. 천만에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욕심을 절제해야 된다고. 근데 욕심 나니까 들어오는 거거든요. 절제가 어떻게 돼요? 다 욕심의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수준을 알아야 자기가, 이만큼 먹고 나가면 나는 해피해. 그러면 나갈 수 있는 거죠. 예? 나는 아니야. 해피하지 않아. 그럼 계속 들고 있는 거고. 그렇죠? 결국은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인공지능으로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식을 좀 학습해보고 여러 가지 해요. 뭐 크게 맞진 않지만 기준은 되는데 전부 다 걔가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8949를 잘하면 몇 배의 수익을 낼 줄 알았어요, 저는. 패턴을 잘 찾아서 지가 알아서 패턴을 다 찾는 거니까 그 패턴을 찾아서 지가 낮은 부분에 사고 고점에서 팔면 몇 배의 수익을 날 거라고 기대했어요. 천만에요. 얘가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처음에 사가지고 그냥 홀딩하래요. 깜짝 놀랐어요. 증명한 거예요, 제가. 제 나름대로 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지 증명한 거예요. 좀 낮을 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코로나 경제적 실물 위기에 저점이 타격을 입었을 때 대충 사가지고 한 10년 들고 있는 거죠. 최소. 얘가 보여주는 20년간 여러 종목을 제가 학습하고 있거든요. 계속 돌려보고 있어요. 24시간 돌아가요. 제 컴퓨터가 요새. 전기세 무제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픽카드도 좋은 거 사갖고 넣고 막 계속 돌리는데 24시간 돌아가는데 얘가 궁극적으로 말해주는 건 뭐냐면 그냥 장기 투자하래요. 너무 황당해요. 뭔가 좋은 때 나는 좀 밑에서 지가 알아서 살고 팔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컴퓨터를 파는 것은 단타나 그러니까 추세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막 컴퓨터가 빠른 컴퓨터를 가지고 그리고 빠른 연결망을 가진 기관이나 투자자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들은 그거를 맞춰서 팔고 맞춰서 사고 이런 환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저도 그런 환상을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학습하면 잘 되게 천만에요. 얘가 얘기해줘요. 그냥 낮을 때 사고 들고 세요. 이렇게 얘기해줘요. 황당하죠? 황당하죠? 네. 이건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예.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는 아무도 못 해주잖아요. 왜? 주식을 가지고 인공지능 학습 프로그램 돌리는 사람은 얼마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저같이 연구하는 사람들만 돌려보는 거죠. 그 결과가 10년, 20년치를 돌리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드는데 컴퓨터가 저거는 좀 사양이 아주 고사양이 아니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 어떤 거는 거의 열 몇 시간 돌려야 결과가 나오고, 어떤 거 좀 더 들리면 하루 정도 외전을 돌려야 결과를 한번 봐요. 그런데 가르쳐 주는 건 장기 투자하라는 거예요. 근데 장기 투자를 왜 못하느냐? 다 아는데 자기 심리를 못 버틴다니까요. 이런 좋은 황금 기회를 두세 달 만에 50% 버텼어. 이걸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걸. 천만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들고 있으면요, 몇십 배를 얻어요. 제가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이제 녹화를 끄고 얘기해 드리면 데이터를 가르쳐 드릴 텐데 4년마다 2배씩 됐어요. 30년 투자하면. 그래서 앞으로 3년, 제가 볼 때는 5년 내지는 10년간은 좋은 기회가 많이 옵니다. 근데 그 좋은 기회를 잡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 아시다시피 준비라는 건 뭐냐? 여기서 준비라는 건 공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습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걸 해보고 뭘 해보고, 그리고 또 뭔가를 해보고 기록을 남기고, 이런 습관들이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습관, 책 읽는 습관, 이런 거 안 들여서는 이제는 무엇인가 남들을 판단하는 게 더 어려워진 시기가 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투자에 몰려다니지 마세요. 남들 막 수익 났을 때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거 남의 돈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건 그냥 시간이 지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죠. 그냥 시간이 되지 않고 공부하면 뭔가 그 다음에 앞으로 나의 삶의 투자의 기회가 될 텐데, 제가 말씀 이전에도 드렸지만 우리의 삶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길어지면 계속 우리가 이 노동을 하거나 뭘 해서 돈을 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될 때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이렇게 학습을 하시고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합니다.